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 여신 중 하나로 대지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티탄족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주로 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이베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복 포이베는 우라노스 하늘과 가이아 대지의 딸로 태어났으며 12명의 티탄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티탄족의 2세대로 분류되며 크리오스와 결혼하여 딸 아스테리아와 레토를 낳았습니다. 후손 포이베의 딸 레토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기 때문에 포이베는 이들의 할머니가 됩니다. 아폴론은 포이베의 이름을 이어받아 포이보스라고도 불리며 이는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포이베는 달과 연관된 여신으로 인식되며 그녀의 후손인 아폴로는 태양과 연관됩니다. 예언과 지혜 포이베는 지혜와 예언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으며 델포이의 신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폴론에게 넘겨지기 전까지 델포이 신전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과 지혜, 예언을 상징하는 신으로 그녀의 후손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1. 포이베와 델포이 신탁. 포이베는 델포이 신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델포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중심지였으며 후에 아폴론의 주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델포이는 가이아가 주관하던 곳이었고 포이베가 이 신전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그녀의 외손자인 아폴론에게 신전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폴론은 종종 포이보스 아폴론이라 불리며 이는 그에게 주어진 할머니 포이베의 이름과 빛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달의 여신으로서의 역할. 포이베는 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달의 여신 중 하나로도 간주됩니다. 그녀는 세레네와 헬리오스 같은 다른 달과 태양의 신들과 함께 천체의 순환에 관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로마 신화에서는 같은 달의 여신인 디아나와 연결되어 아르테미스의 역할로 합쳐지게 됩니다. 3. 포이베라는 이름의 의미. 포이베라는 이름은 밝은 또는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녀의 예언적인 지혜와 함께 달의 빛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는 그녀의 외손자인 아폴론이 태양의 신이자 예언의 신으로 여겨지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4. 자손 및 관련 신화. 포이베와 크리오스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아스테리아와 레토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레토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고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스테리아는 별과 밤의 신이자 별똥별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녀 또한 델로스 섬으로 변신하여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출생과 연관됩니다. 5. 티탄의 몰락 이후.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족을 무찌른 후에도 포이베는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다른 티탄들처럼 타르타로스에 갇히는 운명에서 벗어났으며 후손을 통해 올림포스 신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이베는 티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지혜와 예언의 힘을 상징하며 달의 여신으로서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신성한 기원을 상징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티탄의 시대와 포이베의 역할. 티탄족은 그리스 신화의 초기 세대의 신들로 올림포스 신들이 등장하기 전 세계를 다스렸던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포이베는 12명의 주요 티탄 중 하나였으며 티탄족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티탄들은 자연현상, 천체, 대지의 힘 등을 상징하는데 포이베는 그 중에서도 달과 예언의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포이베의 딸들과 델로스 섬 이야기. 포이베의 딸 레토는 포이베와 크리오스의 딸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레토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헤라의 질투로 인해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델로스 섬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섬은 포이베의 다른 딸인 아스테리아가 변신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스테리아는 자신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져 델로스 섬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로써 포이베는 델로스와도 연결되며 이 섬은 이후 아폴론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 포이베와 관련된 다른 신화적 해석. 포이베는 흔히 여신 테미스와 함께 예언과 관련된 신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포이베가 지혜와 예언을 담당하는 티탄 여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델포이의 예언 능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가 지혜와 신탁의 여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포이베의 예언적 힘은 딸 레토에게 그리고 레토의 아들인 아폴론에게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예언의 힘이 모계의 혈통을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4. 포이베와 로마 신화에서의 영향. 로마 신화에서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녀의 역할은 아르테미스와 같은 여신인 디아나에게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로마 시대에 와서도 빛나는의 의미를 유지하며 아폴론에게 적용되어 포이보스라는 별칭으로도 계속 쓰였습니다. 5. 포이베와 현대의 문화. 현대에 이르러 포이베는 종종 천문학과 문학에서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문학 포이베는 토성의 한 위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위성은 1898년에 발견되었으며 포이베의 신화적 역할을 고려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는 천체를 다스리는 달의 여신으로서의 포이베의 역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포이베는 지혜와 예언, 달의 상징으로 종종 등장하며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달과 예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6. 포이베의 상징과 성격. 포이베는 빛나는 또는 밝은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답게 달빛의 부드러움과 예언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와 순수함, 예언의 능력을 대표하는 여성적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티탄 여신들처럼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으며 비교적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포이베는 단순히 티탄족 중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세대를 연결하고 예언과 지혜, 그리고 달의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신들이 지혜와 예언의 힘을 어떻게 계승하고 그 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다스렸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1. 포이베와 티탄의 계보. 포이베는 티탄족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녀는 티탄의 왕 우라노스 하늘과 여왕 가이아 대지의 딸로 1세대 티탄의 일부입니다. 티탄들의 이야기는 제우스 세대의 올림포스, 신들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티탄들의 힘은 대자연의 힘을 대표하며 포이베 역시 예언과 지혜, 달의 힘을 상징함으로써 자연의 중요한 요소들을 담당했습니다. 2. 포이베와 계승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권력과 능력의 계승입니다. 포이베의 경우 그녀의 예언 능력과 지혜는 그녀의 딸인 레토를 통해 외손자 아폴론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포이베가 직접적으로 신탁을 주거나 인간 세상에 관여하는 모습보다 후손을 통해 예언의 능력이 세대 간에 전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계승은 그리스 신화의 체계에서 지혜와 예언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포이베의 또 다른 딸 아스테리아와의 관계. 아스테리아는 별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출생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스테리아는 제우스의 구애를 피해 바다에 몸을 던져 섬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그 섬이 바로 델로스 섬입니다. 이는 포이베의 영향이 단순히 지혜와 예언에 그치지 않고 아스테리아를 통해 별과 밤의 힘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포이베는 후손들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한 여신입니다. 4.
포이베의 달의 여신적 측면과 아르테미스와의 관계.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힘을 상징하는 티탄 여신으로 여겨졌으며 그녀의 손녀인 아르테미스에게 그 역할이 이어집니다.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의 여신으로 달의 힘을 상징하는 역할을 훨씬 더 강력하고 주체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포이베는 달의 힘의 원조로서 달의 여신 계보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5. 포이베와 신탁의 연결. 델포이의 상징성. 델포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에서 예언의 중심지였으며 포이베가 그곳의 신탁을 담당했다는 전설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포이베는 신전의 주인으로서 예언 능력을 가진 자로 묘사되며 이는 그녀의 이름인 밝음과 순수한이라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델포이 신전은 이후 아폴론에게 넘어가면서 포이보스 아폴론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후손에게 지혜와 예언의 힘을 전수한 것을 나타냅니다. 6. 포이베의 영향력과 다른 티탄 여신과의 비교. 티탄 여신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연, 우주, 삶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하는데 그중 포이베는 지혜와 예언, 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신 테미스는 정의와 예언을, 무네모시네는 기억과 언어를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각 티탄 여신은 특정한 속성을 지녔는데 포이베는 이들 중에서도 달의 빛과 예언의 능력으로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티탄들처럼 직접적인 투쟁이나 전쟁의 여신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지혜와 예언의 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정신적 측면을 제공합니다. 7. 포이베와 현대 문화에서의 재조명. 포이베는 현대 문화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학, 예술, 천문학, 그리고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 및 예언자적인 이미지에 자주 사용되며 특히 여성의 지혜와 신비로움,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또한 포이베라는 이름은 현대의 밝음, 순수함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캐릭터, 책, 영화에서 여성적 지혜와 달의 이미지와 관련된 인물에게 주로 붙여지곤 합니다. 8. 포이베의 신화적 가치와 상징성. 포이베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달의 주기와 함께 지혜와 예언, 그리고 빛을 상징하며 이러한 측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티탄 여신의 역할을 넘어 신화적 세계관에서 지혜의 연속성, 자연의 힘, 그리고 세대를 통한 지식의 전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결국 포이베는 티탄족의 하나의 인물로서 단순한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신들과 연결되고 지혜와 예언의 힘을 전수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신화의 구조와 계승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 포이베의 역할과 의미의 확장. 포이베는 티탄 여신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그녀의 상징과 의미가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달이나 예언의 상징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후손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계승된 능력과 상징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포이베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2. 포이베와 티탄모키. 티탄모키는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족과 벌인 전쟁으로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티탄모키에서 포이베는 다른 티탄들과 함께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후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했을 때 포이베는 일부 티탄들처럼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갇히는 운명을 피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관여한 것보다는 후손을 통해 역할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신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3. 포이베와 달의 상징성에 대한 해석. 포이베가 달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녀의 이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포이베는 밝은 또는 순수함을 뜻하며 이는 달빛의 맑고 부드러운 빛을 연상시킵니다. 또 다른 그리스 신화에서 주기성과 변화 그리고 여성적 신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포이베는 이러한 달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여신으로 여겨졌으며 이 역할은 나중에 아르테미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르테미스는 젊은 여신으로서 달의 신비로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기원은 포이베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포이베의 예언적 힘과 델포이 신전의 기원. 델포이 신전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의 장소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포이베가 이곳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것은 델포이가 단순히 아폴론의 예언 장소가 되기 전에 이미 여성적 지혜와 예언의 힘을 가진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예언과 지혜가 남성 신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 신들, 특히 포이베와 같은 여신들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 포이베와 제3세대 올림포스 신들과의 관계. 포이베는 제1세대 티탄이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제2세대 티탄인 레토를 거쳐 제3세대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 각 세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이는 포이베가 단순히 과거의 티탄 여신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화적 체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존재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6. 그리스 사회에서 포이베의 의미와 영향.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포이베는 그러한 여성의 지혜, 직관, 예언 능력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이베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지혜와 예언이 남성적 힘만큼이나 중요한 여성적 속성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정적 범위를 넘어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영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7. 포이베의 또 다른 상징적 연결, 달과 주기성. 그리스 신화에서 달은 주기성, 변화, 성장과 쇠퇴를 상징하며 이러한 주기성은 인간의 삶과 자연의 흐름을 대표합니다. 포이베는 이러한 달의 속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주기적인 변화와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달의 주기적인 변화는 여성의 삶과 생식 주기와도 연결되며 이를 통해 포이베는 여성적 신비와 생명의 순환을 대표하는 여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8. 다른 문화와의 비교. 포이베와 달의 여신들. 그리스 신화의 포이베와 비슷한 달의 여신들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신화의 루나, 북유럽 신화의 노트, 힌두 신화의 찬드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신들은 모두 달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하며 포이베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달의 빛과 지혜를 나타내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9. 포이베의 현대적 해석과 활용. 포이베는 현대에서도 종종 달과 관련된 문학,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양한 창작물에서 지혜, 빛,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과학계에서도 토성의 위성인 포이베를 통해 그 이름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신화적 존재로 남지 않고 현대적 상징으로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 포이베의 전체적인 상징적 의미.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족 중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상징적 의미는 단순히 옛 세대의 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달, 지혜, 예언, 그리고 여성적 힘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상징은 그녀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그리스 신화의 주요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의 발전과 그 안에 내포된 다양한 상징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히 달의 여신이나 티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예언, 지혜, 여성적 힘의 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리스 신화의 세대 간 연결고리로서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